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미술 작품들의 겹겹이 쌓인 층을 벗겨내는 아주 흥미진진한 탐험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미술관에 가면 우리는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을 그저 눈으로만 쓱 훑고 지나가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술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예쁜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때로는 캔버스 뒤에서 아주 은밀한 비밀을 속삭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명화들의 진짜 이야기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화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비밀이나 어두운 메시지를 우리 눈앞에 대놓고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림 속 숨겨진 단서들을 쫓는 아트 디텍티브, 즉 미술 탐정에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붓터치 하나, 구석에 무심코 놓인 작은 사물 하나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어쩌면 좀 소름 돋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의 수사를 도와줄 아주 든든한 정보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명화 잡학사전 통조림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놀라운 비밀들은 전부 이 방대한 문헌에서 직접 쏙쏙 뽑아낸 것들입니다. 명화에 대한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아주 시원하게 깨뜨려줄 완벽한 수사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섹션 1. 눈앞에 숨겨진 진실. 밀레와 다빈치 작품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 조사하기. 이 평화로운 풍경 아마 다들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실 겁니다. 밀레의 그 유명한 만종이죠. 해질녘 밭 한가운데서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 부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에 맞춰 아주 경건하게 감사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뉘엿뉘엿지는 노을빛이 질박한 농부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비춰주잖아요. 누구나 이 그림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평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이 평화로움이 과연 화가가 진짜 의도한 감정일까요? 여기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천재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이 그림을 보고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거든요. 달리는 부부 사이에 놓인 저 감자 바구니가 영 어색하다면서 적은 수확한 작물을 담은 바구니가 아니라 갓 태어나 죽은 아기를 담은 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부부 앞에 바구니가 관이라뇨. 놀랍게도 훗날 루브르 미술관에서 이 캔버스를 X선으로 직접 촬영해봤더니 실제로 바구니 아래에 작은 아이의 무덤 같은 형태가 스케치되어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평화로운 환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죠. 보세요.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숨겨진 디테일 하나가 작품 전체의 감정선을 180도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기도가 순식간에 무기력하고 뼈저린 슬픔으로 변모해버렸죠. 저 부부는 풍년을 감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잔인한 현실 속에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은 아이를 차가운 땅에 묻기 전 그저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림의 껍데기만 보고 있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완벽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슬픈 프랑스의 들판을 떠나서 이번엔 이탈리아 밀라노의 전설적인 식탁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빈치의 천재적인 역작,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역사적인 마지막 식탁에 과연 어떤 메인 요리가 올려져 있었을까요? 혹시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식사는 유월절 만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적인 양고기가 올라와 있어야 맞습니다. 다른 수많은 화가들도 그렇게 그렸고요. 그런데 1999년에 아주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끝난 후 충격적인 팩트가 드러납니다. 식탁 위 작은 접시들에 담겨있던 건 우리가 짐작했던 양고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뱀장어로 추정되는 토막난 생선이었습니다. 아니, 다빈치 같은 완벽주의자가 왜 이런 뻔한 역사적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굳이 메뉴를 생선으로 바꿨을까요? 다빈치가 이 식단에 숨겨둔 천재적인 의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어로 생선은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물고기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딴 일종의 약어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뜻하는 비밀 암호로 썼던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다빈치는 뻔한 양고기 대신 이 깊은 역사적 암호를 그림 정중앙에 숨겨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당시 15세기 밀라노 귀족들 사이에서 뱀장어 요리가 엄청난 유행이었고 다빈치 본인도 뱀장어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종교적 상징 속에 은근슬쩍 자기 최애 음식을 끼워 넣은 거죠. 진짜 천재의 유머 감각이란 이런 걸까요? 섹션 2. 금기 깨기. 규범에 도전한 충격적인 디테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다음 사건은 누구나 한 번쯤 교과서나 매체에서 봤을 그 웅장한 그림입니다. 들라크로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죠. 무너진 바리케이드 위로 시체들을 밟고 올라서서 찢어진 옷틈으로 가슴을 당당히 드러낸 채 프랑스 3세기를 지켜든 여신의 모습.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장엄하고 완벽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명화가 1831년에 세상에 처음 떡하니 공개됐을 때 대중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찬사는커녕 엄청난 분노와 경악, 심지어 역겹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그림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신의 팔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 여신을 그릴 때 절대 깨면 안 되는 룰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대리석처럼 매끈하고 털 한 오락이 없는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불멸의 피부를 그려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들라크로와는 깃발을 번쩍 든 여신의 팔 아래에 아주 까맣고 적나라한 겨드랑이 털을 떡하니 그려 넣었습니다. 당시 관객들 입장에선 숭고해야 할 자유의 여신에게 현실 세계에 더러운 채모가 있다는 건 진짜 멱살을 잡고 싶을 만큼 불쾌한 신성 모독이었던 겁니다. 물론 들라크로아가 실수로 털을 그린 건 절대 아니었죠. 파리 살롱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 사이에선 저 여신이 사실 거리에 창렬하거나 죽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총을 든 실존 인물인 세탁부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들라크로아의 의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자유는 구름 위에 동동 떠있는 고상하고 깨끗한 여신님이 아니었어요. 자유는 화약 연기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냄새 풀풀 풍기며 민중들이 피 흘리고 뒹구는 진흙탕 속에서 악착같이 싸워 얻어내야 하는 치열한 현실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 거칠고 생생한 생명력을 겨드랑이 털이라는 발칙한 금기 파괴를 통해 대중의 얼굴에 직면시킨 거죠. 자, 방금 본 털 정도는 약과라고 생각될 만큼 금기를 제대로 부숴버린 또 다른 거장을 만나보죠. 이번엔 입체파의 거장 피카소입니다. 원래 누드화라고 하면 아름답고 관능적인 곡선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 좀 보세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이어붙인 것처럼 날카롭고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한 5명의 매춘부들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시작을 알렸다는 그 유명한 아비뇽의 여인들입니다. 이 그림이 처음 공개됐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화면에 보이는 저 끔찍한 문장, 인터넷 악플러가 쓴 게 아닙니다. 야스파의 거장이자 피카소의 절친했던 동료 앙드레 드랭이 이 그림을 처음 보고 대충격에 빠져서 남긴 저주 섞인 혹평입니다. 피카소랑 매일 어울리던 전위적인 예술가 친구들조차 이건 석유를 마시고 불을 뿜는 것 같이 끔찍하다며 등을 돌려버렸죠. 피카소는 도대체 왜 친구들한테까지 이런 쌍욕을 먹을 걸 뻔히 알면서 인물들을 이렇게 무참히 박살내놓은 걸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프리카 가면에 숨어 있습니다. 피카소가 1907년에 우연히 민속학 박물관에 갔다가 전시된 아프리카의 주술적 가면들을 보고 완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거든요. 그 가면들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이나 죽음의 악령으로부터 부족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이자 부적이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젊은 피카소의 머릿속에는 당시 유행하던 성병, 즉 매독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매춘부들의 얼굴을 그 무시무시한 아플까 가면처럼 그려버림으로써 자신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쫓아내고 죽음의 공포를 방어하려고 했던 겁니다. 절친들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내면의 공포를 캔버스에 폭발시켰고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 미술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입체주의가 탄생하게 된 거죠. 섹션 3. 캔버스의 재정의. 궁극의 예술적 반항입니다. 1917년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아주 기막힌 사고를 하나 칩니다. 이 양반은 화방에 가서 물감을 산 게 아니라 동네 철물점에 들어가서 흔해 빠진 남성용 소변기를 하나 달랑 사옵니다. 그러고는 그걸 덜렁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한쪽 구석에 R. 머트라는 제조업자 이름 비슷한 가짜 서명 하나를 매직으로 쓱 휘갈겨 썼죠. 그러고는 이걸 미술 전시에 버젓이 출품합니다. 더 웃긴 건 이 소변기에 붙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우아하게도 샘 파운테인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이게 대체 무슨 코미디일까요?
얼핏 보면 장난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할 초대형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레디메이드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수만 개씩 찍어내는 기성품을 예술가가 쓱 보고 이거 내 작품 할래? 하고 선택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게 예술작품으로 둔갑한다는 개념입니다. 물감을 칠하고 대리석을 깎는 노동의 결과물이 예술이 아니라 평범한 사물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아티스트의 뇌 속 아이디어 자체가 예술이 되는 진짜 엄청난 발상의 전환인 거죠. 뒷샹이 이렇게 소변기를 들이밀며 깽판을 친 배경에는 다다이즘이라는 아주 무거운 시대적 상처가 있습니다. 당시 젊은 예술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대학살을 맨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이성론, 논리, 위대한 서구 문명을 자랑하더니 결국 그 끝이 이토록 잔인한 전쟁과 사륙이라면 그들이 그토록 고상한 척 떠받들던 전통이나 아름다운 예술이 도대체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듀샹은 이 냄새나는 소변기를 통해 그 낡아빠지고 위선적인 기성세대의 권위를 향해 아주 시원하고 모욕적인 펀치를 날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게도 당시 전시위원회 사람들은 장난하냐, 예술가의 노력이 1도 안 들어간 이 불쾌한 변기통 당장 치워라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결국 듀샹이었죠. 이 소변기가 화장실에서 오줌을 받는 본래의 용도를 잃어버리고 샘이라는 이름을 얻어 전시장에 놓이는 순간 인류는 처음으로 아니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으니까요. 화가의 역할은 손으로 예쁜 걸 만드는 기술자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물 중 의미를 선택하고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로 진화했습니다. 고작 변기통 하나가 캔버스라는 좁은 틀을 와장창 박살내고 현대 미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20세기 최고의 걸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섹션 4. 최종 결론. 명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미술관에 걸려있는 명화들은 단순히 벽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 존재하는 얌전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돈에 모이는 그 얇은 물감의 두께 아래에는요, 화가가 피를 토하듯 쏟아낸 고뇌, 시대의 끔찍한 상처, 부조리한 관습에 맞선 치열한 투쟁, 그리고 삶과 죽음을 향한 거대한 철학적 질문들이 마치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명화는 우리가 한번 쓱 보고 마는 얕은 무롱정이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끝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솟구쳐 오르는 깊고도 매력적인 샘물인 거죠.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고상함 뒤에 숨겨진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이야기들을 함께 훔쳐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비밀들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다음번에 미술관에 가시면 벽에 걸린 캔버스를 예전처럼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절대 그러지 못하실 겁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그림 구석의 작은 얼룩 하나, 인물들의 묘한 시선, 혹은 그림이 풍기는 그 미묘한 위화감 앞에서 분명 발걸음을 멈추고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실걸요? 여러분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호기심 가득한 아트 디텍티브가 오늘 완벽하게 깨어났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